노인회 회장님들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권씩 해서 그게 한 1,000권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함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올렸어요. 명함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 것인가. 근데 이제 아무런 이제 피드백이 없어서 일단 제 거는 일단 발주를 해봤거든요. 나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앞부분은 우리 AOM의 그 직함 그리고 뒤에 부분은 기존의 명함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하나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인쇄를 해야지 컬러가 통일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의견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의견 주시면 돼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강의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2일 날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5번에 걸쳐서 제가 무료로 강의를 계속 했어요. 저기 오프라인으로. 뭐 한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두 번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강의는 뭐냐면 강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들어야 저희가 강사 자격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러면 안 받으면 강사 자격증 안 받는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이제 안 할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발주하면 이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재 설명하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AOM 브랜드가 뭐냐라고 질문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AOM은 부산영화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각자 회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인 거고 그게 AOM이라는 거를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고 질문이 올 때 항상 수시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왜 회사를 안 만드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회사라는 게 주식회사를 만드는 순간 이게 일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수익 모델이 생기고 사업 운영이 잘 됐을 때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왜 말로만 가르치냐. 이제 컴퓨터가 더 낫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노인들은 절대 컴퓨터로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가 목적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폰하고 말로만 해야 된다. 요거였고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로당의 강의가 앞으로 시작이 되면요.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챗GPT 가르치다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제미나이 가르치다 다니고 뭐 엉망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표준으로 이 교재를 뿌려서 아, 요게 표준 교재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선점을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3,000권을 만든 이유도 모든 협회나 회사에 뿌린다. 이걸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가 만약에 어딘가 알려지면 야, 이게 표준이야. 이런 말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만 개 경로당 정말 할 수 있냐? 저는 이제 사업을 해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표준법만 띄우냐 이랬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앞으로 모든 교육이나 연애 시장도요. 사람이 하나 떠야 돼요. 제가 희생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고 있고 저희도 빨리 제가 이름을 알려서 저희 사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오해가 없도록 몇 번 얘기했는데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겁니다. 우리 교재가 가지고 신청했을 때 먹히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성동구에 제안을 또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재 있다. 그리고 우리 표준 교재다라고 얘기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과정을 만들자. 지금 4월 달부터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그 보조 강사로 초대를 해드릴 텐데 교재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 제안할 때 우리는 이 교재 씁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챗GPT 과정, 뭐 영상 만들기 과정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로 그대로 제안했을 때 이게 먹혔다는 샘플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단톡에도 올렸지만 이게 먹혔어요. 고려직업 전문학교에다가 제가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개설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교재가 저희가 140페이지예요.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개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조금 포함이 돼 있고, 실습에서는 1번부터 56개까지
56가지의 실습이 매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 되고요. 강사들은 실제 오늘 뭐 4페이지까지 갈게요. 뭐 아니면 4번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짜여진 거고, 마지막에 부록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번 교재 발행을 위해서 이제 광고나 이 강사 소개를 제가 신청했잖아요. 그 장에서는 노인의 어떤 건강관리법 좀 집어넣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만 씁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우리는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기억 니은부터 가나다라까지 배우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제안할 때도 시니어들한테는 가나다가 필요한 거지, 뭐 엄청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미나이랑 순호랑 그록만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거 이외에 강사들이 써야 되는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만들거나 발표자를 만들거나 뭐 그러면 노트북 예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과 강사들이 써야 될 거는 달라요. 그 강사들이 써야 될 것들은 제가 꾸준하게 이제 그 어떤 특강들을 계속 만들어서 가르쳐 드릴 거고, 그래서 재미나이, 수도, 블로그 이제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보통 인공지능 쓸 때 보면은 오른쪽에 그 마이크하고 실시간 대화가 떠 있긴 한데, 그걸로 쓰게 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시끄러워가지고. 질문하면은 막 여기저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핸드폰에 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할 게 모든 사람의 키보드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70%, 80%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핸드폰 사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는 사람 몇 분만 하면 돼요. 지지난주에 100명을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열 몇 명 정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 마이크를 꼭 빼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명령을 키보드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명령을. 그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니어들은 그것만 알려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키보드 마이크 쓰는 연습을 시키고 이 연습을 잘해야 나중에 말로 하는 인공지능을 잘한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제 정보를 알려줘를 설명을 드리는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알려줘를 먼저 물어보고요. 똑같은 걸 미래를 예측하라고 물어보면 오늘의 날씨 어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거고 내일 날씨 어때? 이거는 예측해달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삼성 주식 오늘 얼마야? 이거는 오늘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거고 지나간 거. 내일 주식 어떨 것 같아?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 2번이 그거예요. 알려줘, 예측해줘. 알려줘, 예측해줘. 이건데 그런 방법으로 훈련시키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 로또 번호 몇 번이야? 이거는 지나간 거고 다음 주 로또 번호 어떨 것 같아? 알려줘. 그럼 그거는 예측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간 정보를 알려줘 한 다음에 그 똑같은 정보를 미래를 예측해줘를 계속 연습하면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면서 아,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2번하고 3번에 그걸 놔뒀어요. 요거 훈련을 시키고 소설책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인공지능이 다 읽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내용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뭘 물어보냐면 비틀즈 노래 중에 제일 유명했던 노래 뭐야? 이런 식의 이제 음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영화 어떤 거야? 이렇게 영화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분석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정리해 달라고. 그다음에 뉴스 이것도 알아보는 건데 오늘 뉴스 있어? 어떤 뉴스 있어? 아니면은 오늘 중요한 뉴스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쓰는 물건의 기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 기능이 뭐야? 이 제품 스펙이 뭐야?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 화장품의 효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은 뭐냐면 유튜브에서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찾아줘. 제미나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챗GPT는 이거 안 해주거든요. 그 제미나이에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걸 찾아달라 그러면 바로 찾아주고 사진 찍어서 물어보는 거. 지금까지는
말로 물어본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이거 뭐야? 아니면 이 기능이 뭐야? 물어보는 거. 이거 얼마야?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갤러리는 뭐냐면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불러들여서 이 사진 어떤 사진이야? 물어보든가 아니면 여기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보면 다 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사진에는 형, 사진만 찍힌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알아보는 거, 옛날 찍었던 사진도 올려놓고, 이거 어디야? 그러면 위치 알려주고, 언제 찍은 거야? 그럼 날짜도 알려줍니다.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을 딱 넣고, 야, 이 사진 설명해봐. 그러면 신기하게 잘 설명해요. 그런 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파일 분석이 뭐냐면, 이 갤러리 옆에 파일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제가 보험 약관 같은 거 집어넣어주고, 야, 이 약관에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어? 뭐, 아니면 이 약관에서 내가 필요한 건데 빠진 거 없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보험 약관 한 두 개쯤 저기 저장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고 물어보는 그런 걸 진행합니다. 14번까지가 그 제미나이를 가지고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찾는 거예요.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깔아서 말하는 거 연습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하고 질문하는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요. 첫 주 끝나고 다음에 가잖아요? 그럼 또 다 까먹었어,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아까 2번, 3번을 반복해요. 2번 알려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로또 번호 알려줘.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번호 뭐야? 이렇게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거만 시켜요, 요거만. 다른 건 훈련 안 시켜요. 그래서 14번까지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나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거나 답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5분부터는 그리는 겁니다. 이미지 그리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시키는데 제미나이에서는 이제 이미지 만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말 하든 다 이미지만 그려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 하얀 강아지와 검정색 까마귀가 둘이 먹이를 먹고 싸운다. 이렇게 재밌는 어떤 액션을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야, 우산 쓰고 예쁜 여자가 걸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형상을 설명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두 번 한 다음에 이제 단어 던지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인공지능이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사람보다 상상을 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걸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단어만 바닷가, 벤치, 남녀, 갈매기, 뭐 유람선, 파도, 소나무, 커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대부분 그 시니어들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단어 던지기라고 표현하는데 하나하나 그 화면상에 있는 단어들만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냥 그림을 다 지가 상상해서 그리는데 이 상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와요. 동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어만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숍, 하얀 테이블, 뭐 커피잔, 흰색 케이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단어만 던지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 생각보다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만 툭툭툭 던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개를 실험을 해보면요. 그림 그려지는 거에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어요. 두 번째부터는 그려달란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면, 뭐뭐뭐 그려줘 그러면 새로 그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뭐뭐 그려줘 그러면 다른 그림을 그리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려줘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추가해줘, 삭제해줘, 고쳐줘, 바꿔줘. 이런 식으로 아이돌 같이 예쁜 여자 추가. 그러면 여자가 딱 추가돼요. 그러면 아이돌 같은 여자 그러면은 제일 이쁘게 그립니다. 여기 추가해줘. 그 다음에 수정해줘. 수정해줘는 뭔가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삭제하거나 옮겨놓거나 뭐 바꿔놓는 거를 수정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커피잔을 삭제해서 그려줘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려줘가 들어가면 얘는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러면은, 야, 사람 얼굴 바뀌었잖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정확히 전에 어떤 거로 바꿔줘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커피 잔을 오렌지 잔으로, 커피 잔을 콜라 잔으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고쳐줍니다. 바꾸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 쭉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재밌게 하려고 여자의 친구인 남자 군인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뭐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하고요. 이걸 가지고 액자에다 집어넣는 과정을 하는 거야. 이 작품을 액자에다 넣어줘.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엘레강스한 액자에다 넣어줘. 이게 제일 이쁘게 나옵니다. 흰 벽에 걸어달라. 그러면은 마치 작품처럼 흰 벽에 딱 걸려요. 갤러리에 내가 전시를 할 거야. 그런데 앞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옆에 있는 그림은 네가 알아서 다 채워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 그림만 놔두고 나머지는 얘가 그려요. 그래서 마치 인사동에서 전시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면 되게 좀 재밌어 합니다. 이거 포스터 하나 그려. 예를 들면 이제 전시회 포스터를 그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이제 전시장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가면은 그림 그리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노래 만들기인데, 노래 만들기는 수노로 만들 건데요. 수노는 제가 써본 것 중에 한 대여섯 가지를 써봤어요. 우디오, 뭐, 그 다음에 뭐, 뮤직 AI 여러 개를 제가 해봤는데, 가장 무료로 오래 쓰는 게 수노입니다. 근데 수노도 300개 만들고 나면 돈 내라 그러니까 아마 수업을 그 전에 끝나겠죠. 그리고 첫날 6개 정도 만들어주고, 첫날은 끝나고, 다음날부터는 10개 이상 만들어줍니다. 단순함, 위에 보면은 단순함과 커스텀이 있어요. 근데 단순함에서만 시작을 하고요. 커스텀에서 할 때는 약간 그 수업이 좀 진행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차이만 보여주는 거지. 단순함일 때는 노래만 설명하면 된다. 커스텀일 때는 가사와 설명을 다 넣어야 된다. 요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요. 무조건 단순함에서만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함에서 연습할 때 마지막에는 무슨 음악인지 얘기해 줘야 돼요. 발라드냐, 한국 트로트냐, 아니면 동요냐, 군가냐, 뭐 찬송가냐를 마지막에 얘기해 주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든 노래가 그 퉁으로 만듭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앞에서 막 군대 갔던 남자가 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든 뭐 아니면 나비가 강아지를 쫓아가 이런 얘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마지막에만 노래 풍을 정확히 얘기해주면 그쪽 음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 영철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 노래 만들어.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철이라고만 하면은 노래 속에 영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생일잔치 노래 불러줘.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풍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 부드러운 동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음악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시키면 돼요. 공유하기가 있는데 이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이 순호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실제는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밑에 어쨌든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드 밑에. 그걸 눌러야 무료로 다운로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써오는 거는, 가사 써오거나 노래를 만드는 거는 제미나이에서 해와야 되거든요. 제미나이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미나이 배운 걸, 그 제미나이 들어가서 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요. 가사로 마지막에 무슨 무슨 노래 가사. 예를 들면 발라드 가사, 트로트 가사 이렇게 써줘야 돼요. 노래 풍을 얘기하고 가사를 얘기해야지 얘가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사가 써지면 이거를 카피해 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가사에다 집어넣고 악기, 기타냐, 피아노 이런 거를 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래 설명에다가. 그러면 노래가 막 바뀝니다. 기타로 했을 때, 뭐 피아노 했을 때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유튜브를 듣다가 정말 멋있는 노래인데 카피하고 싶다. 비슷하게 만들고 싶으면 요 방식대로 하면 돼요. 요것도 제가 마지막에 알려주는데 왜냐면 저희가 뭐 오페라나 아니면은 뭐 뮤지컬 같은 노래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풍을 카피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노래를 듣다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 거기 흡사한 거를 순호에다 그냥 집어넣고 단순함에다가 거기에다가 악기나 보컬 느낌을 조금만 설명해 주면 바로 만들어요. 그냥 유사한 노래인데 약간 바뀐 노래. 여기 가사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만든 다음에
내가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세부 정보 편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목, 배경 그림 이런 거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하게 되면 가사가 바뀌어서 노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플해서 노래를 만들면 지가 가사 알아서 쓰잖아요. 근데 그 알아서 쓴 가사를 좀 고쳐가지고 다시 만드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사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게 세부 정보 편집. 여기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어쨌든 다운로드. 근데 이 어쨌든 다운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아래쪽에. 요걸 누르면 돈 안 내고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순호를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심플해서 그냥 설명으로 만드는 거랑 두 번째는 가사를 써와서 가사랑 노래 설명이랑 제목을 쓰는 거랑 마지막에는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을 학습해가지고 내 음악으로 만드는 거랑 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요 정도만 하면은 노래 만드는 방법은 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그록이 요즘에 대세라서 그록으로 가고요. 그록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돈 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하루 지나면 또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오스리라든지 소라를 다 써봤는데 얘네들은 돈을 내야 돼요. 돈 내라는 소리에 뭐 거의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록을 쓰는데 그럭도 잘 만들긴 하는데요. 그럭에는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해서 오른쪽 이미진을 누르면 그럭도 지금 챗GPT랑 똑같아서요. 질문하기랑 이미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챗GPT나 제미나이 안 쓰고 블록만 가르치는 수업이 또 있어요. 블록으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 여기 이미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진. 선택하면 오른쪽 같은 표가 뜨는데 여기 입력하여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가 글만 쓰면 돼요. 토끼와 까마귀가 먹이를 두고 싸운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계속 그려주는데 쭉 보고 있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이미지 선택하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동영상 만들기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세 가지가 떠요. 기본 설정, 스파이시, 커스텀. 근데 요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은 뭐냐면 이 그록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지 알아서 움직여요. 일반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스파이시는 뭐냐면 18세 이상 뭐 옷을 벗거나 뭐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제재가 없었는데 이 3일 전인가부터 이게 제재가 시작했어요. 약간의 수위를 좀 조절하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커스텀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게 커스텀. 그래서 요 커스텀 모드를 누르고 나서 동영상 움직임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 까마귀 하나가 날아와서 둘이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요런 이제 서로 싸우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기본적인 거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고 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스파이시도 해보라 그러고, 마지막에 커스텀으로 만든 거를 연습시키면 돼요, 계속. 한국말을 잘하게 하려면 말할 거에 앞뒤에 따옴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까마귀가 따옴표, 토끼야 도망가, 따옴표. 그러면은 까마귀는 말 안 하고요. 토끼야 도망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것만 따옴표를 딱 해주면 돼요. 안 하면은 얘가 다 이걸 말로 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내용에 앞뒤에 따옴표 두 개를 해줘라. 물음표나 느낌표를 다 이해합니다. 물음표를 써주면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느낌표를 얘기하면 좀 어떤 강조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다 생성이 됐으면 요 가운데 어, 1번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무료일 때는 6초 합니다. 6초. 근데 6초도 되게 재밌어요. 요즘에 쇼컷 중에 6초짜리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뷰어 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몇 번 반복해서 보니까. 그래서 6초짜리가 있고 만들고 있는 중에 또 얘기하면 돼요. 제가 영상을 길게 만들고 싶을 때는 까마귀랑 싸운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얘기하는 거야. 까마귀가 도망간다.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은 노트북 LM을 많이 씁니다. 노트북 LM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트북 LM에서 어, 전체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각 시나리오의 씬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슬라이드로 글자는 쓰지 말고 그림만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으면 그림만 그려줍니다. 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넣어서 움직이는 거. 이것도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진 넣을 때는 여기 조그만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요 조그만 데를 눌러야 돼요. 여기 누르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이미 찍어놓은 사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만 얘기해주면 바로 움직이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때 아까처럼 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법무사한테 6초짜리 광고를 계속 만들게 한 거예요. 6초짜리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올리니까 뷰어수가 막 몇천 뷰씩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만들기, 영상 만들기 쭉 간 다음에 실제 장편 쓰는 거, 소설 쓰거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재미없어해요. 처음부터 글쓰기에 들어가면 신기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기 다음에 바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든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창작품을 이제 긴 글들을 쓰는 건데요. 재미나이에서 그 장편소설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편소설 쓰는데 처음에 씬들을 하나씩 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어린 시절 내 자서전을 쓰고 싶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얘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씬별로. 뭐 초등학교 때 무슨 일 했었어? 뭐 그 초파일 때 뭐 했어?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뭐 했어? 이 얘기를 여러 개를 다 써놓습니다. 장면 장면으로 한 500자로 계속 써놔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 안에다 다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카테고리 전체를 야, 다 읽었지? 하면서 이제 20페이지 소설을 쓸 거야. 이제 너무 길어지면 또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출판할 때 20페이지 이상이면 다 출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짜리 소설 쓸 거야 딱 해놓고 제목을 5가지로 만들려고 하고 왜냐면 5가지가 한 제목당 페이지 수가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가 좋거든요. 소제목을 했을 때. 그래서 20페이지 소 쓴다 그러면 한 5장 정도의 소제목으로 만들고 각 장마다 2천자, 3천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한 소제목당 2천자에서 4천자로 써줘. 이 글자 수를 되게 좋아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시키고 다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각 장당 여기에 해당되는 스타일 이미지를 그려줘.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데 요거를 일러스트로 그리라고 해서 제가 그린 거고요. 실사보다는 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만화같이 동화책처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려줘.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책 편집은 그 컴퓨터 아래 한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수업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넣어서 아래 한글로 편집해서 하세요. 요까지만 하고요. 그거 이상은 이제 안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수업, 예를 들면 자전적 소설 쓰기 과정, 그러면은 그때는 마지막 편집까지 해서 출판까지 북커커로 하는 걸로 하는데, 북커커로. 이 시니어 과정에서는 글 쓰는 데까지만 하고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신문기사 쓰는 거라든지, 기도문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로 바꾸거나, 뭐 강의 준비하거나, 뭐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경로당에서 항상 가르쳤던,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요, 적어도 4주, 길면은 14주까지 잡고 합니다. 14주. 지금 서초구에서 하는 것도 제가 14주로 잡았고, 이번에 성동구 거는 4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알려주면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 그, 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뭐냐면, 가급적이면 언어 모델은 제미나이를 쓰자. 그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고, 표준 모델이라서 우리가 제미나이를 쓰는 거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그러기 지금 거의 선점할 것 같아요. 그러기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말로만 영상을 만드는 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영상 편집도 전부 다 말로 하게 만들어 놔서 그 그록 쪽으로 갈 것 같고, 수노는 음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3가지 프로그램은 안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왜 우리가 3가지, 제미나이, 수노, 글록을 선정했는지도 설명하면 돼요. 시니어 강의하면서, 아, 시니어한테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요걸 넣은 거고요. 요 강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표준 교재로 잡아갈 거고, 대한노인회나 그 노인대학에다가 저희가 MOU가 27일 날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요 강의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은 안 가르친다. 특히 시니어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예의가 없어, 예의가.
막 방해하는, 약간 강의 방해하듯이. 근데 그런 것도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질문하지 말고 끝나면 질문합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씩 도와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광고의 문구는 자기 맘대로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홍보해서 지자체나 아니면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내 얼굴을 알리겠다. 앞으로 내가 뭐 10년, 20년 계속 죽을 때까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아마 이제 지금 강의 시작하면 저는 적어도 90살까지는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홍보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다는 거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알리는 그런 알려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광고는 교재 출판비에 많은 돈을 댔어요. 저희가 모았던 돈과 제 돈 좀 넣고 하고 많이 돈을 냈는데 사신 펜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이번에 하시는 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거를 회장님이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고 실제 발행인으로서 비용을 댔기 때문에 해준 거니까 요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누 부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이제 저희 광고비를 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는 세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직도를 넣었고요. 우리 하는 걸 집어넣고 마지막에 우리 그때 이사님들 고생하신 분들 제가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발행인 인사말 제가 추가시켰고 네, 그래서 일단 정가는 25,000원으로 우리는 그 지자체에서 15,000원을 신청을 할 거예요. 레이저 프린터를 인쇄했을 때 100페이지짜리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강의를 해보셔야 돼요. 강의를 해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원래 하는 강의는 이 경로당 강의가 아니라 대학교나 이 기업인들 CEO 과정, 뭐 전문가 과정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 지금 시니어 쪽에서는 프롬프트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전문가 쪽으로 가면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최근에 프롬프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성 속옷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데 기획팀, 기획팀 한 명, 뭐 마케팅팀 두 명, 뭐 생산자 한 명, 홍보하는 팀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저기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여러 명을 불러요. 그리고 여러 명한테 야, 둘이 5명이서 토론해봐. 그리고 그 토론한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 보고 회의를 하라 그러고 니들 회의한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를 했을 때 결과가 좋아져요. 요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단과 과정이에요. 단과 과정. 지금까지 보여준 교재는 저희가 종합 과정인데 아주 기초, 아주 기본적인 교재를 가지고 이제 기초 과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하나씩 보여주는 거는 단과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작가되기 이것도 4주간 했던 거고요. 지금 한 페이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노래 만드는 거, 쇼츠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거, 업무에 활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블로거, 디자이너, 유튜버, 과목을 한두 개쯤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습하는 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